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컨버가 했는데 그 문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더 중요하죠. 이번 이전 연구 요약 부분을 우리 같이 공부하죠. 이 이전 연구 요약, 정신분석의 효과성의 한계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는 내담자 자아의 구조적 변화를 지칭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두 가지 용어는 자아 왜곡과 자아 취약성이다. 모든 실제적 목적을 위해 이 두 가지 용어는 같은 유형의 내담자에게 적용된다. 자아 왜곡은 이들 내담자가 나타내는 고도로 병리적이고 경직된 성격 패턴에 초점을 두며, 반면에 자아 취약성은 내담자가 나타내는 어떤 정상적 자아 기능의 부적절성이나 결핍에 초점을 둔다. 연구 관점에서 보면 자아 취약성이란 용어는 그것의 양적인 함의로 인해 더 선호된다. 이 용어는 메닝거 재단의 심리치료 연구 프로젝트에서 한편으로는 구조적 변화와 자아 기능의 부적절성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분석과 정신분석 심리치료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경계선 장애 진단 및 진단 예후 및 치료에 대한 필자의 연구는 그 프로젝트에서 나왔다. 이 장에서 필자는 자아 취약성이란 용어를 초기의 자아 장애에서 기인된 자아의 구조적 변화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1. 경계선 성격 구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아 취약성의 임상적 징후. 2. 자아 취약성의 기원에 관한 몇 가지 가설. 3. 자아가 약한 내담자를 분석할 때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와 이들의 치료에 대한 기법적 함의. 4. 이들 사례에서 분석 가능성을 개선시키거나 악화시키는 몇몇 조건. 필자는 앞의 몇몇 장에서 발전시킨 각각의 분석에 대해 몇 가지 점에서 새로운 자료를 도입하면서 경계선 성격 구조의 진단적 특성과 치료적 특성을 강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필자는 전이 정신병의 몇 가지 임상적, 이론적 함의를 요약하고 정신분열 증과의 감별 진단을 더욱 명료화시킬 것이다. 2. 경계선 성격 구조의 임상적 징후. 임상적으로는 경계선 내담자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현실 경험이 약간 변질되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실 검증이 유지되는 그런 내담자를 가리킨다. 이들 내담자는 모순되는 성격 특성, 의식 속에 있는 원시적, 원추한 내용에 대한 방어와 직접적 표현이 혼란스럽게 함께 있음, 이것과 연결된 갈등적 특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 관심이 없는 자신의 성격에 대한 일종의 가짜 통찰,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의 결여와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결여를 나타낸다. 이들 내담자는 어감 및 이와 관련된 방어 대신에 원시적 방어 기제를 나타내며, 무엇보다도 초기에 병리적으로 내재화된 대상관계에 소화되지 않는 지속을 반영하는 모순적 자아 상태의 상호 해리를 나타낸다. 이들은 또한 자아 취약성의 비특징적 표현을 나타낸다. 비특징적이란 용어는 충동 통제의 결여, 불안 내성의 결여, 승화 역량의 결여, 1차 과정 사고의 존재를 가리키며, 이들 자아 취약성의 징후가 정상적 자아 기능의 일반적 부적절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이들 내담자의 원시적 방어 기제와 이들의 모순되고 병리적인 성격 특성은 자아 취약성의 특징적 표현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들은 충동과 방어에 대한 고도로 개인화되고 적극적인 타협 형성을 나타낸다. 이 자아 취약성의 기원에 대한 가설. 초기의 자아가 연이어 신속하게 성취해야 하는 두 가지 근본적 과제는, 첫째, 대상상과 자기상의 구분. 둘째, 리비도와 공격성에 의해 결정된 자기상과 대상상의 통합. 첫 번째 과제는 1차적 자율성 발달의 영향을 받아 부분적으로 성취된다.
지각과 기억 흔적은 자극의 기원을 분류해내고 자기상과 대상상을 점진적으로 구분해내는 데 도움이 된다. 정신병의 경우 이러한 첫 번째 과제가 성취되지 못하는데 그것은 자기상과 대상상 사이의 병리적 융합으로 인해 자아 경계의 구분이 실패하고 결국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경계선 성격 구조의 사례에서는 대상상으로부터 자기상을 구분해냄으로써 통합된 자아 경계가 확립되고 이에 수반되어 자기와 타인의 구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두 여기서 번째, 굉장히 중요한 구분을 하고 있죠. 자아가 어떤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대상상과 자기상, 여기서는 object representation과 self representation이 구분돼야 된다. 셀프 이미지와 object 이미지 혹은 대상 표상들과 자기 표상들이 섞이지 않고 이거 자체가 구별되는 것이 첫 번째 과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자기와 대상이 아직 분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가 여기서는 정신증적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 경계를 어떻게 분명하게 하느냐. 그래서 자기와 타인의 구별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인데 그 첫 번째 과제는 통과한 사람들이 여기서는 경계선적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과제에 실패한 분들이 정신증적 상태에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고 첫 번째 과제는 통과했지만 또 다른 요구인 리비도와 공격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기상과 대상상들. 자기상도 다양한 자기상이 있고 대상도 다양한 대상상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대상상들이나 다양한 자기상들을 각각 통합해내는 이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에서 실패한 경우를 여기서는 경계선적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의 상황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부분 컨버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두 번째 과제는 리비도적 추동 파생물 및 관련 정동의 영향으로 형성된 자기상과 대상상을 공격적 추동 파생물 및 관련 정동의 영향 하에서 확립된 상응하는 자기상 및 대상과 통합하는 것이다. 교수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무슨 내용이지? 좀 말이 어렵죠? 우선 조금 읽어나가면서 그 얘기를 나중에 또 풀어보죠. 그러나 경계선 내담자는 대부분 이 두 번째 과제에서 실패하는데 그건 주로 전성기기적 공격성이 병리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무순되는 자기상과 대상상을 통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기 개념의 통합이 방해받고 대상 항상성이나 전체적 대상 관계의 확립이 방해받게 된다. 우선 여기서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의 본능을 프로이드가 얘기를 하죠. 하나는 성적 본능과 공격적인 본능이 있을 때. 그래서 어쩌면 성적 본능에서는 리비도가 출현하고 어쩌면 공격 본능으로부터는 공격성이 출현한다고 본다면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는 대상이 굉장히 밉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쁘게 보이는 경우도 있죠. 대상에 대해서 나쁜 대상으로 느껴지는 상황도 있고 좋은 대상으로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파괴하고 싶은 대상으로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사랑스러운 정도도 각각 다르겠죠. 그리고 공격하고 싶은 정도도 각각 다르겠죠. 미운 정도가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다양한 대상상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셀프에 대한 표상 자체도 어떤 경우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느끼는데 어떨 때는 내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기 상 자체를 하나의 통합된 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대상상 자체를 통합된 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안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게 통합된 자기 상을 가질 수 있겠죠. 대상도 저분에게는 어떨 때는 굉장히 살갑지만 어쩔 때는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게 거리가 느껴지는 이런 모습도 있고 굉장히 봉사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패러메스키조이드 포지션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편집 분열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대상이 쪼개져 있는데 부분 대상들이죠. 그러니까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통합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가 어떤 이 상태는 아직은 분리 개별화되기 이전 상태죠. 그 상태가 경계성 인격 구조에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상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자기에 대한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도 통합된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고 하나의 통합된 인격으로서 내가 다양한 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어쩔 땐 좋은 셀프가 자기고 어떨 땐 나쁜 셀프가 자기예요. 그래서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은 어느 날은 굉장히 사람들하고 관계를 아주 나이스하게 하는데 며칠 후에 보면 전혀 딴판인 사람이 드러나기도 하죠. 인격 구조가. 이게 자아 통합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통합이 안,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자체가 통합이 안 돼 있는 거죠. 대상에도 마찬가지. 저 사람은 굉장히 관계가 좋다가 그 다음에는 왼수를 만난 것처럼 그 사람을 박대하는 경우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저 사람은 항상 그 대상은 원래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은 이 사람이 좋은 측면일 때와 나쁜 측면일 때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질 않는 이놈은 이 사람이 이 경우에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인정사정 없이 혼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떨 때는 정말 좋은 또 대상으로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안정적인 대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정적인 대인관계도 유지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교수님 어떤 병리를 갖고 있는 이게 환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정도 문제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어려움이 다 있죠. 우리가 특히 우리가 긴장이 많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는 건강했던 사람들도 퇴행할 수 있어요. 퇴행하게 되면 이 보드라인 심텀들이 우리 건강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예, 요즘 제가 경험한 어떤 일이 이 내용과 많이 연결돼서 건강한 사람도 언제든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퇴행될 수 있다고 하고 퇴행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게 이게 어떤 리시리언스죠. 그게 이제 이고 스트렝스인데 어떤 사람은 퇴행했다가 못 돌아와 버리면 이게 이제 병리 상태가 되고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정상 범위에서도 이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일 수 있다. 완전 병리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현상들 어쨌든 그렇죠. 이런 현상이 깨어질 수 있죠. 어쨌든 저 사람이 정말 극도로 항상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저 사람 난 평생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라는 정서를 느껴요. 근데 이때 액팅하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나면 꼭 그럴 것은 없지 저 사람이 또 좋은 점도 있지라고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극도로 감정적일 때 그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면 좋은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렇죠. 어쨌든 참 관계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근데 건강한 사람도 그럴 수 충분히 저도 그렇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거기 치료사 선생님들은 또 다른 기준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뭐 신 교수님 여기 이은숙 선생님 이렇게 대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연기하는 다른 사람이 딱 상이 딱 이렇게 그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여기서 헬이라고 하는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제가 상대하고 있는 저도 그거를 그 사람한테서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해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의 헬이 아주 나한테 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동일 인격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별개의 인격이 나타났다고 내가 느끼는 거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사람을 상대하기가 힘이 들어져요. 굉장히 보통 때는 뭐 대화를 해서 이렇게 좀 이해관계가 있다고 치면은 어떤 딱 그 순간이 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이 대화로 이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딱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딱 방어막을 친 연극 인물이 딱 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인데. 그 연극 인물이 아니고 실제 그 사람의 인격 중에 부분 인격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퍼스널리티 넘버 1과 퍼스널리티 넘버 2가 헬이 돼 있어서 본인은 이게 어느 순간에 A가 나타나고 어느 순간에 B가 나타나는데 이거 자체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의식이 약해요. 예. 근데 이게 다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쪼개진 자기인 거죠. 분열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 분열이라는 용어보다 헬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써요. 디소시에이션이라고.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중인격이라는 얘기를 하죠. 다중인격. 이제 이런 것들이 헬이가 아주 심해지면 그 사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 내가 그 쪼개진 여러 사람 중에 누구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때마다 정서적으로 다른 느낌이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혼란스러운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교수님 그 자기상이다, 대상상이다고 하는 거는 결국 나에 대한 통합, 그러니까 대상 타인에 대한 통합을 의미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표상의 통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자기에 대한 표상의 통합. 그런데 여러 개의 표상이 있을 때 그 표상 자체가 통합된 하나의 전체적인 그 대상 전체의 여러 개의 표상이라고 자기가 인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각각 그 표상 하나하나가 별개의 인격으로 인식돼 버립니다. 그 같은 사람 안에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다. 그래 한 사람의 표상 안에 부분 표상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자체가 독립된 표상으로 각각 기능을 해버리면 실제 대인관계에서 나타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념화한 것인데 사실은 어려운데 지금 우리 한주연 님이 체험하고 있는 게 실제 지금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대상 표상들이 여러 개 분열되어 있어 통합되지 않은 것을 외부에 있는 분이 느꼈던 그 정서예요. 이게 해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어떤 모습이 어제 모습과 오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은 감지하지 못하지만 외부인은 알잖아요. 건강할 때는 인격 A, B가 합쳐져서 통합된 어떤 면에서 이 사람 이름을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분이 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날 때는 홍길동 A, 홍길동 B가 나타나는데 이게 홍길동과 다른 인격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충분히 좋은 어머니 역할은 어머니가 아직 유아에게 가용하지 않은 자아 기능을 불러일으키고 자극하고 그리고 보완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기를 직관적으로 다룬다면 통증, 두려움, 좌절의 원천을 일찍 포착할 수 있게 되며 뿐만 아니라 아기의 기본적인 요구를 만족시켜 주면서 최적의 만족스럽고 즐거운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심리 내적으로 보면 이것은 만족과 즐거움의 핵심 경험이 아기 속에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유쾌한 정동에 의해 강력하게 강화되고 그러한 경험과 연결된 고유 수용기적
내적 및 외부 수용기적 지각에 의해 점진적으로 표출된다. 기본적 신뢰를 결정하는 기본적이고 융합된 자기 어머니상은 이러한 핵심 경험에서 나온다. 기본적 신뢰는 유쾌한 어머니, 아이 관계에 대한 인식을 그리고 나중에는 이 관계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다. 기본적 자아 장애는 충분히 강하고 융합된 좋기만한 자기 대상상 혹은 좋은 내적 대상을 확립하는 것의 실패다. 리비도에 의해 결정된 좋은 자기 대상상은 과도한 좌절에 의한 불안과 혼란을 감소 혹은 중화시켜준다. 나쁜, 융합된 자기 대상상은 이러한 과도한 좌절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어머니와의 정상적 관계는 이러한 융합된 좋은 내적 자기 대상상의 확립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화한다. 심한 좌절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공격성에 의해 결정된 나쁘기만 한 융합된 자기 대상상의 우세는 다음 발달 단계, 즉 좋은 자기 대상상의 영역에서 대상 요소와 자기 요소를 점진적으로 구분해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제이콥슨이 지적하였듯이 과도한 좌절과 분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시적이고 좋기만한 자기상과 대상상을 방어적으로 재융합시키는 것은 만일 그것이 초기 유아기 발달 단계를 넘어서도 지속되고 있다면 정신병적 동일시의 전형이다. 리비도에 의해 결정된 자아핵 영역과 나중에 공격성에 의해 결정된 자아핵 영역에서 자기상과 대상상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은 미래의 비정신병적 자아구조와 정신병적 자아구조를 구분하는 어떤 중요한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모순되는, 즉 리비도에 의해 결정된 것과 공격성에 의해 결정된 것, 자기상들을 점차적으로 통합해가는 것인데 이는 이제 통합되어가는 동일한 외부 대상과 관련된 좋은 그리고 나쁜 대상 표상이 통합된다는 의미에서 대상상에 의해 둘러싸인 중심자기를 구체화시키는 것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것은 또한 양가성에 대한 내성이 발달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한 통합이 이루어지면 통합된 자기상이나 자기 개념은 통합된 대상상과도 연결이 된다. 투사나 내사에 의해 자기 개념과 대상상 모두에 대한 연속적인 재형성과 재확인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투사와 내사는 아이가 그의 어머니 및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맺는 실제 대인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통합된 자기 개념 및 이와 관련된 통합된 대상 표상은 넓은 의미의 자아 정체성을 구성한다. 안정된 자아 정체성은 다시 자아의 안정성, 통합 및 유연성의 중요한 결정인이 되며 또한 좀 더 높은 수준의 초자아 기능, 초자아의 추상화, 탈개인화, 개별화, 충분히 발달하는 데 영향을 준다. 리비도에 의해 결정된 그리고 공격성에 의해 결정된 자기상과 대상상을 통합하는 데 실패하면 이것은 비정신병적 자아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이것은 다시 분석 가능성의 한계를 결정한다. 이러한 통합의 결연은 공격성에 의해 결정된 자기상과 대상상이 병리적으로 우세한 것으로부터 그리고 본래 융합되어 있는 좋은 자기 대상상과 대상상 주위에 충분히 강한 자아 핵심이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 기인된다. 그러나 자기상과 대상상이 구분되지 않는 조건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경계선 장애로 지칭되는 자아 왜곡의 경우에는 굳건한 자아 경계의 확립을 위해 자기상과 대상상이 충분히 구분된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공격성에 의해 결정된 자기상 및 대상상의 강도, 그리고 방어적으로 이상화된 좋기만한 자기상 및 대상상의 강도가 통합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자기와 의미 있는 타인에 대한 극도로 상반되는 사랑하는 상과 미워하는 상을 함께 결합시키는 것은 좋은 내적 및 외적 대상관계에 대한 암묵적 위험으로 인해 참기 힘든 불안과 죄책감을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모순적인 자기상과 대상상을 적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분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원시적 해리나 분열이 주된 방어 기제가 된다.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의 통합 결여가 처음에는 초기 발달의 정상적 특성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러한 통합 결여가 모순되는 자아 상태들을 적극적으로 분리시키는 데에 사용된다. 분열은 모순되는 자아 상태들을
적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분열과 연결된 원시적 방어 기제, 부인, 원시적 이상화, 전능, 투사, 투사적 동일시는 분열을 강력하게 강화하여 자아의 검증하는 통합을 희생시킴으로써 사랑과 미움 사이에 참을 수 없는 갈등에서 자아를 보호한다. 임상적으로 경계선 내담자로 발전할 수 있는 아동은 당면한 환경 속의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혼란스럽고 모순되며 매우 좌절스럽고 두려운 정서 경험이 될 수 있는 것 사이에 정서적 연결을 적극적으로 단절시키면서 매 순간 살아간다. 견디기 어려운 갈등과 내재화된 대상관계에 관련된 병리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이들 원시적 방어 기제는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결과를 나타낸다. 첫째, 통합된 자기 개념이 발달하기 어렵고 외부 대상에 대한 만성적 과잉 의존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행동, 사고 및 감정에서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어떤 연속성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다. 자기 개념의 통합 결여는 정체성 혼미 증후군을 결정한다. 둘째, 모순되는 성격 특성들이 발달하는데 이것은 모순되는 자기상 및 대상상을 나타낸다. 나아가 미래의 경계선 내담자의 대인관계 속에서 혼란을 만들어낸다. 셋째, 초자아 통합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통합된 자아 정체성의 안내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과장되고 모두 좋기만 한 이상적 대상상과 극도로 가학적이고 모두 나쁘기만 한 초자아 전조 사이의 모순은 초자아 통합을 방해한다. 따라서 자아 통합을 촉진하게 될 초자아 기능 또한 없으며 이것은 편집적 경향성의 형태로 초자아 핵이 과도하게 재투사된 병리적 결과를 강화한다. 넷째, 통합된 대상 표상의 결여는 자신의 권리를 가진 한 개인으로서의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방해한다. 자기 개념의 통합 결여는 나아가 타인에 대한 충분한 정서적 이해를 방해한다. 마지막 결과는 결함 있는 대상 항상성이나 혹은 전체적 대상 관계를 확립할 수 없는 무능력이다. 다섯째, 자아 강도의 비특징적 측면은 불안 내성, 충동 조절, 승화 잠재력, 약한 자아 및 초자아 통합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자아 강도는 추동 에너지의 중하에 달려있다. 그러한 중하는 근본적으로 리비도 및 공격성에서 기인한 자기상 및 대상상의 통합 속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이은숙님 수고 많으셨는데 아마 이 내용이 만만치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대상관계 이론을 그대로 가져왔다기보다 여기서 컴버그가 자기가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의 컴버그식 버전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했어도 컴버그가 지금 하는 얘기는 조금 독특하게 들릴 수 있어요. 저는 그 175쪽 아래에 리비도에 의해 결정된 그리고 공격성에 의해 결정된 자기상과 대상상을 통합하는 데 실패하면 뭔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두 가지로 단계로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선 자아와 대상이 구별되느냐예요. 첫째. 이 지점이 안 되면 정신병 레벨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아와 대상은 구별되는데 자아상도 리비도에 의해서 결정된 자아상이 있고 공격성에 의해서 결정된 자아상이 있겠죠. 대상상도 리비도에 의해서 결정된 대상상과 공격성에 의한 대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격 통합이 일어나려면 자아상은 자아상들끼리 이게 하나로 통합되는 인티그레이션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기 안에 내가 어쩔 때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 관대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사람들을 내가 못되게 하는 것도 나한테 있지라고 자기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나 항상 나쁜 사람 이런 쪽으로 내가 느끼고 행동할 가능성이 있죠.
대상도 마찬가지. 대상이 아까 얘기대로 이제 이분이 제가 컴버그의 독특한 어떤 접근이라고 봐요. 공격성에 의해서 결정된 대상상과 리비도에 의해서 결정된 대상상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그게 어떤 면은 두 개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양한 대상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양한 대상상들이 이제 크게 나눠서 여기서는 좋은 대상, 나쁜 대상, 멜라니 클라이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이 대상상들이 결국은 우울적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다른 대상 표상들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대상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대상 간의 구별이 일단 됐으면 정신증적 상태는 벗어났는데 자기 상이 좋은 상과 나쁜 상이 통합이 안 돼 있어서 어떨 때는 나는 제일 좋은 사람이야. 어떨 때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런 정서만 있는 경우 또 대상도 어떨 때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러다 그 이튿날은 저 사람은 나하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낌들이 그 대상에 대한 느낌들이 온다고 한다면 이거 통합된 대상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쩔 때는 참 좋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내가 좀 조심해야 돼. 나는 이런 통합된 대상으로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른 두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익센의 문제는 자기상의 통합, 대상상의 통합이라는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비정신병적 자아장애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신병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경계선적 인격 구조로 경계선 인격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공격성에 의한 결정된 대상상이라는 게 결국 다양한 대상이다. 그것도 그런 공격성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대상을 통합해낼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대인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늘은 저 사람이 이 아주 나쁜 대상상이 이 사람에 투사돼 버리면 이 사람의 좋은 점들은 다 묻혀버리고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냥 무조건 나쁜 대상 하나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헬이 됐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통합적으로 이 사람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대상을 통합된 대상으로 느끼면 그 사람에게 언짢은 게 있더라도 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해내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저분 안에 또 좋은 것도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잘하기도 하는데 오늘 화가 나게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분하고 대하는 관계에서 그냥 나쁘기만 한 대상이라고 느꼈을 때 내가 하는 행동과 저 사람이 오늘은 굉장히 나를 화나게 하지만 또 나에게 굉장히 또 잘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의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헬이 됐다고 하는 거는 자아 통합도 안 돼 있는 경우도 것과 어떤 대상 통합이 안 돼 있는 보통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게 경계선적 인격 구조에서 두드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는 이 대상 관계에서 내가 오늘 좋은 나와 이쪽에 좋은 대상, 부분 대상, 부분 자아가 부분 자기가 만나면 서로 좋겠죠. 근데 그쪽에 어느 하나가 나쁜 쪽하고 만나면 이게 힘들어지겠죠. 근데 정말 나쁜 쪽과 나쁜 쪽끼리 만나면 더 힘들어지겠죠. 이게 그 모습이 다양한 모습일 텐데 이게 추상화해서 조금 심플리파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통합이 안 돼 있다는 것, 대상 통합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임상적인 상황을 추상화한 것이라고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 일상삶 안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제 통합도 통합이지만 오히려 그 어머니하고의 융합이 묘하게 이렇게 밀착돼 있고 이런 것이 많아요. 환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멀쩡한데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의 성격 구조나 어떤 관점이 굉장히 자아의 경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네. 이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래요. 근데 그게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심하면 그 정신적 상태라는 얘기예요. 완전 분리개별화 이전 상태가 강고하다고 한다면. 근데 여기서 분열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태들이겠죠. 자아와 대상이 구별이 안 되니까 절대적인 의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환자의 그 이슈를 따라가는데 이런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엄마 얘기인지 자기 얘기인지 똑같이 거기에 반응하는 똑같이 그거를 생각하는 그것이 왜 똑같다고 자기 의견이 없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 너무나 이 갭이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도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너무 경계선이다, 신경증이다, 정신증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보드라인 환자인 경우에도 분리개별화가 충분하게 되지 않은 지점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엄격하게 구별되기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분리개별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미완성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 굉장히 의존성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설명에 의하면 재접근기에 일단 독립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세상 구경하겠다고 밖에 나가봤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잘 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갑자기 나보다 큰 아이들이 나타나고 큰 아이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하는데 자기가 갑자기 겁이 났어요. 자기가 혼날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엄마한테 막 도망왔어요. 그러니까 분리개별을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왜 안전함 속에 오고 싶어 해서 또 돌아왔는데 이때 돌아온 아이를 어머니가 우리 아이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정서적으로 잘 안아서 이런 경험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점차적으로 분리개별화가 완성이 되는데 어머니가 이런 아이를 충분히 안아주지 않고 너 어제까지 잘 놀았잖아. 왜 오늘 이러는 거야? 다시 나가 놀아. 하고 야단쳐서 다시 내보내버린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여기서 재접근기에서 그 발달이 정지돼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하게 이 지점 분리개별화 과정을 충분한 보호하에서 그 다음 단계까지 분리개별화까지 그래서 인격적인 독립에 갔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일정 부분 분리돼 있는 것 같는데 또 한쪽 어느 순간에 보면 아직은 지금 돌아와서 엄마 품에 안겨 있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아이라는 얘기예요. 엄마에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렇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분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획일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접근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독립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에는 야멸차게 또 떨어져 나가죠. 이번 주에 제가 나누고 싶은 대상 있는데 너무 이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분들을 대할 때 그분의 이모셔널 에이지, 정서적인 나이에 비추어서 그 사람이 5살 100이 정도면 5살 100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오케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게 양쪽을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었다, 아동이 되었다 이게 그렇죠. 오고 가는데 맞아요. 아동이 된 상태에서는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의존적이라 가지고 맞아요.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좀 겉으로 볼 때는 어른인데 하는 짓이 아이와 같아 가지고 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그러니까 그때는 보호해주는 엄마 기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 예,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정말 자기 엄마한테 하듯이 요구하듯이 막 요구가 들어가면은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들어준다 싶으면은 그 사람의 태도가 성인으로 확 바뀌거든요. 성인으로 바뀌면은 정서가 없어져요. 아주 그냥 이성적이고 냉담하고 이렇게 확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까 리비도 측면과 공격적인 측면에서 발달되는 정서들이 어떤 거기에 대한 이미지들이죠. 그러니까 컨버그식으로 얘기하면 리비도화에서 형성된 대상상이나 자기상이 있고 어그레션 하에서 공격성의 지배를 받은 대상상과 자기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모습도 다르고 대상의 모습도 달라지는 거죠. 그 바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격끼리의 만남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합된 자기가 있지 않고 통합된 대상도 없죠. 저번 시간에 신 교수님이 저한테 바운더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시간에도 들으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 삶에서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이분들이 오고 가고 하다가 제자리에 돌아가요. 뭐 부끄러워하다가도 나중에는 별로 그렇게 부끄러워 안 하면서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그게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거의 뭐 사람을 대하고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그동안 뭐 그 상대방은 어쨌든 간에 대상을 갖다가 막 자기의 말하자면 인격이 해리된 상태에서 이런 인격일 때 이렇게 되게 만들려고 그러고 저런 인격일 때 저렇게 되게 만들려고 막 요동을 치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건데 한 2, 3년 하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모르겠지 저를 대할 때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내려가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안정된다는 거죠. 자기의 요동치는 상태를 누군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으면 그분은 그런 안전한 상태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바운드를 지킨다는 게 어쩌면 저 사람을 보호해주는 상황이죠. 나를 지키는데 또한 그 대상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가에 노는데 엄마가 너 놀고 싶은 대로 놀아. 그러면 애가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겁이 나서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노는 거야? 하고 딱 자리를 명확하게 해주면 아이는 그 안에서 마음 편안하게 놀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엄마가 지켜준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치료의 세팅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대인관계에서도 바운드를 지킨다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오히려 편하게 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거리를 유지한다는 게 참 그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좀 관계에서 좀 욕심이 나면 나도 모르게 좀 더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서두르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편해지는 관계가 오히려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전하게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거리를 잘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거리를 좁히면서 잘 이렇게 유지하는 게 정말 나도 보호할 수 있고 그 상대방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이렇게 좀 저도 이렇게 경험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